안녕하세요. 해커 스텝 스토크의 손승미입니다. 자, 우리 오늘 적중 예상 특강으로 왔고요. 역시나 우리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문제가 7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한 8분 30초 정도의 시간을 갖고서 문제를 푸신 다음에 우리 영상 함께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번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1번 문제는요, 빈칸, 구나 절을 가지고 이제 빈칸을 채우는 문제죠. 저희가 이제 빈칸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우리가 좀 접근해 주실 필요가 있고, 소위 이제 이렇게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빈칸이 나와 있을 경우에는 주제나 요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 또한 이제 문단 중간에 빈칸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앞뒤 문장 흐름 잡아서 좀 답을 내줄 가능성이 좀 크죠. 우선 지금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를 대표해서, 즉 랜더포 호텔에 있는 모두를 대표해서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되다 보니까 주제나 요지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 뒤쪽에 나와 있는 상스 정보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주제, 요지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정보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소위 이제 스트라이브는 고군분투한다는 거죠. 바로 뭘 하려고 우리의 손님들이 최고의 서비스, 즉 최고의 어떤 이런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고군분투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유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뭐가 유감이냐? 우리가 소위 fall short of죠. fall short of는 뭔가에 미치지 못하다. 즉 뭐에 우리의 어떤 이런 목표라고 할까요? 즉 이 방문해 주신 어떤 이런 손님들이 가장 어떤 최고의 어떤 이런 경험을 갖게끔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호텔의 목표인데 그런 목표에 소위 미치지 못해서 좀 유감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쪽에 보시면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소위 이 동봉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제 뭐에 대한 것을 보여주려고 하느냐? 우리 고객의 어떤 이런 불평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진지하게 우리는 좀 고려를 해 또는 다루어 라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소위 이제 동봉을 하겠다는 겁니다. 뭐를 동봉을 할 거냐? 소위 무료로 숙박을 좀 이틀 동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혜택적인 부분을 같이 좀 이렇게 동봉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떤 무료 숙박에 대한 부분을 주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결국 이제 왜 주려고 하는 거냐? 소위 이제 본인들의 어떤 이런 목표적인 부분, 다시 말하면 최고의 어떤 이런 경험을 주지 못한 부분에 대한 어떤 이런 유감 차원에서 이런 어떤 무료 숙박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 결국 이제 주직인 부분을 우리가 뽑아냈을 때 갈 수 있는 부분은 뭐가 될 수가 있을 거냐? 그렇죠. 답은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을 때 답으로 갈 수 있는 건 결국은 D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사과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변치 못한 어떤 이런 숙박에 대해서 불편한 어떤 이런 숙박에 대해서 좀 사과를 좀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뒤쪽에 보시면 쭉 상세적인 내용이 결국 이제 이런 어떤 무료 숙박의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주겠다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답은 D번으로 갈 수가 있고 B번에 보시면 이제 어떤 분들 B번이 답이 아니냐 무료로 perk죠. 우리 perk 하게 되면 혜택의 뜻이죠. 무료로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혜택을 즐기십시오. 무료 숙박이라고 하는 것이 혜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혜택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져보게 되면 뒤쪽에 나와 있는 상세 정보에서 이 혜택은요. 하나만 나와 있습니다. 무료 숙박에 대한 혜택만 나와 있기 때문에 혜택들로 갈 수는 없을 거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결국 이제 유감이다. 이제 다시 앞에 좀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쨌든 어떤 목표적인 부분, 우리가 이제 보여주려고 했던 또는 달성하려고 했던 이런 목표적인 부분에 미치지 못했다, 유감스럽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결국 이제 사과에 대한 부분으로 좀 갈 수가 있을 거다. 답은 그렇죠? D번으로 갈 수가 있을 겁니다. 표현 잠깐 좀 정리 좀 할게요. For short of 하면 이제 뭔가에 미치지 못하다의 표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run short of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run short of는 뭔가가 부족하다의 표현이죠. 그래서 for short of는 뭔가에 미치지 못하다. run short of는 뭔가가 부족하다라는 표현이라는 걸 좀 정리를 해주실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 더 갈 거는요. complimentary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complimentary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의 뜻은 뭡니까? 무료의의 뜻이 되죠. 또한 한 가지 뜻이 더 있어요. 칭찬하는의 뜻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좀 정리를 해주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PLI가 아니라 PLE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complimentary 똑같은 발음이 되면서 PLI가 아닌 PLE도 있는데 complementary 하게 되면 complement라는 단어 뜻 자체가 보충하다, 보완하다라는 뜻이 되다 보니까 뒤에다 ARY를 붙이게 되면 형용사화가 돼서 보충하는, 보완하는 뜻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보충하는, 보완하는 이런 뜻의 단어도 같이 좀 정리를 해 주실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나 절을 가지고 빈칸을 채우는 문제 있어요. 이렇게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나오게 되면 주제나 요지가 될 가능성이
가능성이 클 것이고 뒤쪽에 나와 있는 상수정보를 통해서 그냥 단순하게 어떤 이런 혜택적인 부분이 아니라 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냐 뭔가 이제 본인들의 어떤 이런 어떤 목표적인 부분에 이제 미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 좀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아 사과 차원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답으로 갈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답은 D번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보기에 나와 있는 perk라는 단어 이 단어도 좀 정리를 해 주실 수 있도록 합니다. 혜택이란 뜻 또 정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2번 문제는요. 연결어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우리 연결어 문제 푸실 때는 먼저 보기를 먼저 확인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중요한 거는 보기에 나와 있는 연결어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위 각각의 연결어 갖고 있는 프레임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할 겁니다. 우선 첫 번째 what is more 하게 되면 게다가죠. 근데 게다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의 프레임, 소위 첨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런 내용도 있고요. 저런 내용도 있어요. 이런 프레임. 중요한 건 그 저런 내용이 이런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 다음 B번에 보시면 as an example입니다. 한 예로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뒤쪽 내용이 앞쪽 내용에 대한 상세 설명, 예시로 빠지는 그런 프레임이 되겠죠. 그 다음에 C번에 보시면 despite this입니다. 말 그대로 despite 하게 되면 뭐뭐에도 불구하고죠. 우리가 이제 보통 양보라고 하죠. 양보 연결어 같은 경우에는 앞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상반되는 내용이 이어지는 그런 프레임이 됩니다. 즉 앞문장 보고 뒷문장 봤을 때 아이 그러네 그러겠네 이해되는 게 아니라 아니 왜 이런 느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밤새서 공부했어. 오늘 시험 빵점 맞았어. 그 사이에 쓸 수 있는 게 양보죠. 밤새서 공부했다는 정보를 보고 오늘 시험 빵점 맞았다는 정보를 봤을 때 아이 그러네 그러겠네가 아니라 아니 왜 이런 느낌이 되다 보니까 그럴 때 갈 수 있는 게 양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D번에 보시면 in the end입니다. 자 우리 in the end라든지 또는 finally 또는 eventually 뭐 이런 표현들 쓰게 되면 다 똑같이 뭡니까? 뜻적으로는 종국의 결국이죠.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아이들은 이제 앞쪽에 쭉 어떤 이런 연속적인 상황을 좀 언급을 해줍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고 그거에 대한 어떤 최종적인 상황이 이어지는 그런 프레임이 되죠. 그래서 앞쪽에 쭉 이렇게 연속적인 어떤 상황, 쭉 상황을 쭉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최종적인 상황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프레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요거를 갖고서 저희가 앞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소위 이제 이 우주는 바로 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모든 물질, 소위 감지가 될 수 있는 뭐로부터 지구, 그 다음에 우주를 기반으로 한 망원경 또는 이런 탐사선으로부터 소위 이 관측될 수 있는 어떤 모든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연결을 사이에 두고 이제 앞뒤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몇몇 물체, 예를 들어서 암흑 물질이라든지 또는 암흑 에너지 같은 것들은 이제 소위 뭐다 관측이 되지 않더라. 소위 감지가 되지가 않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바로 이 아이들 즉 암흑 물질이나 또는 암흑 에너지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추정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뭐 때문에? 바로 이 암흑 물질 또는 암흑 에너지가 만들어내는 어떤 중력 때문에 아 이런 아이들이 존재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만 이제 추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뭔가 연결 안 하고 뒷문장을 봤더니 또 일부 물체 같은 경우에는요 소위 그것들을 소위 감지할 수 있는 우리 능력 밖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되느냐 이유적인 부분이 나오게 되죠. 하나는 바로 뭐냐 우리가 바로 이 물체를 보기 위해 소위 빛이 이동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거리가 너무나 넓어서 소위 많아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소위 뭐냐 그냥 단지 우리 현재 기술의 어떤 이런 한계 밖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서 이 아이의 프레임은 소위 앞뒤 내용을 보셨을 때 즉 감지되지 않고 있는 즉 감지할 수는 없는 그런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즉 물체들에 대해서 이런 내용도 있고요 저런 내용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앞쪽의 내용에서 보시면 감지할 수 없는 이런 물체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있다. 소위 이제 단지 이 감지할 수 없는 아이들 같은 경우 우리가 그냥 중력이라는 거를 통해서 즉 그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중력이라는 걸 통해서 아 얘네들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정도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런 내용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 또한 뒤쪽에서 역시나 또 뭐겠습니까?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뒤쪽에 보시면 소위 우리가 소위 물체를 보기 위해서 소위 빛이 이동해야 되는 거리가 너무나 길다 보니까 또한 한 가지는 뭐냐? 우리 기술 밖이야. 한계 밖이야.
악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아이의 프레임은 우리가 소위 감지할 수 없는 어떤 이런 물체에 대해서 이런 내용도 있고요. 저런 내용도 있어요. 이런 프레임이 되다 보니까 이때 갈 수 있는 건 결국 뭐가 될 거냐? 답은 첨가로 갈 수가 있을 거다. 소위 뒷문장의 앞문장에 대한 상설명 아니고요. 또한 앞의 내용으로 불구하고 상반의 내용이 이어지는 그런 프레임, 즉 앞문장과 뒷문장 봤을 때 아이 그러네 그러겠네가 아니라 아니 왜 이런 느낌 아니고요. 또한 D번처럼 앞쪽에 쭉 어떤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그런 거에 대한 최종적인 상황이 이어지는 그런 프레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 갈 수 있는 거 바로 뭐가 될 거냐?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물체에 대해서 이런 내용도 있고요. 저런 내용도 있어요. 이런 프레임이 되다 보니까 결국 이때 갈 수 있는 건 뭐가 될 거냐? 첨가로 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결어 문제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단순하게 이 연결어가 갖고 있는 뜻으로만 우리가 접근을 시킬 게 아니라 반드시 프레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결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한번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3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요, 이 흐름상 어색한 문장을 고르는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 흐름상 어색한 문장을 고르는 문제를 푸실 때는 이게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다. A 다음 B 나오는 게 맞냐? B 다음에 C 나오는 게 맞냐? C 다음에 D 나오는 게 맞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A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시고 나서 과연 이 지문에 대한 대략적인 중심 소재, 주제가 뭘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거고요. 그 아이와 관련이 없는 걸 우리가 이제 A, B, C에서 골라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2019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떤 해였다라고 하는 거, 시위라고 하는 것이 소위 전 세계를 휩쓸었던 그런 해였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로 이제 소위 이제 뒤쪽에 A, B, C, D가 좀 나와줘야 될 겁니다. 소위 어떤 소재인 부분은 시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은 앞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2019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시위가 전 세계를 휩쓸었던 그런 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뒤쪽에 이제 이런 내용들로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A번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죠. 소위 개발도상국에 있는 이 수백만 명의 시민들은요, 서구 쪽으로 이동하고 싶어 했다는 거죠. 좀 더 나은 삶을 찾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B번에 보시면 이러한 운동들은요, 어떤 이런 타당한 우려를 올려냈고, 즉 타당한 우려를 좀 끌어냈고, 그리고 결국은 이런 운동들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런 운동이란 결국은 뭘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시위를 가리키는 거겠죠. 그러니까 시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뭐로 이어지게 됐느냐? 정부 지도자의 어떤 이런 사임으로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이제 현상이죠. 현재 상태입니다. 즉 이 많은 나라의 현재 상태는 여전히 바뀌지 않은 상태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C번에 보시면 일부 정부는요, 소위 새로운 법을 제정을 했다라는 거죠. 소위 뭘 하려고 하는, 바로 suppress 하려고 하는. suppress의 뜻은 뭐겠습니까? 소위 이제 억압을 하려고 하는 거죠. 좀 더 반대 의견을 억압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어떤 이런 새로운 법들을 제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D번에 보시면 바로 이러한 조치들은, 이런 조치라는 경우 뭐겠습니까? 앞쪽에 나와 있는 이런 어떤 법이나 이런 것들을 제정하는, 즉 반대 의견을 억압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 의견에 대한 억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반대 의견이라는 부분이 결국 이제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시위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바로 이제 이러한 조치들이 결국 이제 도움을 줬다는 거죠. 유지하는 것을, 즉 어떤 이런 공공 질서를 유지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사회적인 문제를 소위 어드레스 해결하지를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앞으로도 계속 뭐다 이런 시위는 또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나머지 것들은 사실 다 뭐가 될 수 있느냐? 시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소위 A 같은 경우에 이건 뭡니까? 시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시위에 대한 부분. 그래서 지금 보시면 B번 같은 이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가 될 거냐? 시위라고 하는 거. 시위를 통해서 어떤 우려를 보여주고 또한 시위라는 걸 통해서 지도자가 소위 자리에서 물러나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또 B번에 보시면 C번에 보시면 일부 정부에서는 사실은 이런 어떤 시위를 조금 소위 뭐겠습니까? 억압하려고 뭐 새로운 법을 또 제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D번에 보시면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좀 해결하지 못하면 또 시위가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B, C, D는 다 뭐겠습니까? 시위와 연결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A는 시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답은 뭐겠습니까? 답은 A번으로 갈 수가 있고요. 단어 하나 우리가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addres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address 하게 되면 어떤 문제나 상황 같은 거를 다루고 처리하고 해결하다. 우리가 보통 탭스에서 이제 많은 뜻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문제나 상황 같은 거를 다루고 처리하고 해결하다라는 표현. 바로 이 address라는 표현과 같이 연결하셔서 뭐 많이 나오는 표현으로 handle이란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tackle이란 표현.
또는 뭐 settle 다 똑같이 뭡니까? 어떤 문제나 상황 같은 거를 다루고 처리하고 해결하다. 조금 더 가볼까요? 많이들 나오니까 sort out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뭐 deal 또는 cope 또는 grapple with 뭐 이런 표현을 쓰게 되면 다 똑같이 뭐겠습니까? 어떤 문제나 상황 같은 거를 다루고 처리하고 해결하다의 표현이 되겠죠. address라는 표현, handle, tackle, settle, sort out, deal with, cope with, grapple with 다 똑같이 어떤 문제나 상황 같은 거를 다루고 처리하고 해결하다는 표현이 될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런 표현 우리가 좀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 결국 이제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시위에 대한 얘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나머지 이제 B, C, D는 다 시위와 연관된 내용이 될 수가 있겠지만 A는 그냥 단지 이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개발도상국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서구로 이동을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흐름상 어색한 문장을 고르는 문제는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소위 주제, 중심 소리에 대한 파악을 좀 필요로 하고 그 내용과 관련이 없는 거를 A, B, C에서 고른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답 이를수록 뭐다? 답은 A번으로 갈 수 있다라고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요, 주제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주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주제라고 하는 거는 소재, 중심 소재에서 출발되기 때문에 소재에 대한 파악, 소재와 관련된 정보를 취합을 해서 과연 주제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보셔야 될 거고 뭐 중간중간에 보이는 연결어 같은 것들도 우리가 좀 잘 보실 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부 사람들은요 궁금해한다는 거죠. 왜 우주를 기반으로 한 망원경이 달을 기반으로 한 망원경보다 더 선호가 되는지를 궁금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달에 얇은 어떤 이런 대기 그리고 빛공해가 없는 이런 부분이 즉 이 달에는 대기가 얇고 그다음 빛공해가 없어 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뭐다? 만들어 줄 것처럼 보이거든. 누구를? 바로 이 달이 소위 상당히 이상적인 공간 뭐 하기에 별을 관측하기에 상당히 이상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이거 중요한 거죠. However 우리가 이제 주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이는 연결어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다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달은요 소위 제시한다는 거죠. 몇 가지 좀 위험적인 부분을 제시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챌린지가 꼭 도전의 뜻만 있는 건 아니죠. 위험이나 어려움이 될 수가 있고 우주를 기반으로 한 망원경이 직면할 필요가 없는 몇 가지 어려움을 좀 제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은 바로 그런 거에 대한 쭉 뭐겠습니까? 상세 설명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사실 이 지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말 그대로 뭐가 될 거냐 바로 이렇게 달을 기반으로 한 망원경에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 사실은 뭐다? 우주를 기반으로 한 망원경을 더 선호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거에 대한 주제의 부분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거는 뭐가 될 거냐. 근데 우리가 항상 생각하셔야 될 거는 탭스에서는 소위 무슨 방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패러프레이징 방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지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보기에 그대로 주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클 거다. 의미는 같지만 다른 식으로 바꿔서 표현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방금 전에 어떤 지문 내용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은 우주를 기반으로 한 망원경이 달을 기반으로 한 망원경보다 더 선호가 돼. 왜냐하면은 달을 기반으로 한 이 망원경에는 몇 가지 위험적인 부분들이 있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이런 거에 대한 패러프레이징 표현으로 갈 수 있는 경우 뭐가 될 거냐? 답은 A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소위 달에 있는 이렇게 달에다가 망원경을 설치하는 것은 권고가 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까 보시면 달을 기반으로 한 망원경은 뭔가 좀 몇 가지 위험이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패러프레이징 표현이 될 수 있는 건 뭐가 될 거냐? 달에다가 망원경을 설치하는 것은 권고되지 않아요로 갈 수가 있겠죠. 뭐 B번에 보시면 달은요 영향을 받아요. 지구의 중력으로부터 소위 영향을 받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C번에 보시면 달을 기반으로 한 망원경에는요 좀 민감한 어떤 이런 장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답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앞쪽에 보시면 이런 민감한 어떤 이런 장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얘기하려고 한 포인트가 이런 거죠. 소위 지구에 의해서 달에 가해지게 되는 이 조수력이 뭐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지진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바로 이 지진이 바로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바로 이 민감한 장비에 손상을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감한 장비에 대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민감한 장비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어떤 주제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 건 아닐 거다. 그다음에 D번에 보시면 달은요 별은요 다 밝아 보입니다.
바로 이 달에서 봤을 때 이 별은 더 밝아 보여요? 이런 부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지문에 대한 주제적인 부분은 우리가 뭘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냐? 연결어적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또 생각하실 건 탭스에서는 무슨 방식을 많이 쓰다 보니? 패러프레이징 방식을 많이 쓰다 보니 여기서 이제 의미를 보게 되면 결국은 달을 기반으로 한 망원경이 사실은 위험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소위 뭐다? 우주를 기반으로 한 망원경을 더 선호해 이런 얘기가 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돌려서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 뒤에 자로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 달에다가 망원경을 설치하는 것은 권고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 주실 거는 탭스에서는 무슨 방식을 많이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패러프레이징 방식을 많이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항상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는 한번 또 문제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5번 문제는 추론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추론 문제를 푸실 때는 지문 내용을 정확하게 그죠? 파악하시고 나서 지문 내용만 가지고 이제 추론될 수 있는 게 뭔지를 이제 봐주셔야 되고요. 중요한 거는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이제 추론을 해줘야 될 거다.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생각 또는 어떤 통념의 근거가 돼서 뽑아내시면 안 될 거고, 또한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1차 추론으로 끝나야 될지 또 그 추론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2, 3차로 가시면 안 될 거다. 항상 그런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가 추론 문제는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한번 내용 한번 보죠. 보시면 대부분의 기록에 의하면요, 이 세계 산호초가요, 소위 이제 없어질 수가 있다. 몇십 년 안에 없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계속적인 온난화, 그다음에 이 해양의 어떤 이런 산성화가 바로 이 산호초를 점점 더 vulnerable, 취약하게끔 만들고 있다는 거죠. vulnerable. 또 같은 표현으로 갈 수 있는 게 susceptible 또는 prone. 하나 더 가볼까요? subject. 이런 표현을 쓰기는 다 똑같이 뭐겠습니까? 취약한 또는 상잡기 쉬운, 걸리기 쉬운, 당하기 쉬운. 보시면 이제 온난화, 그 다음에 이 해양의 산성화가 점점 더 이 산호초를 좀 취약하게끔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뭘 하기 위해서? 우리 아까 했던 단어죠. address죠. 다루고 처리하고. 즉 바로 이런 어떤 상황의 어떤 원인적인 부분을 소위 처리하기 위해서 소위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작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 과학자들은 소위 이제 뭡니까? 뭐 하려고 하느냐? 개입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어떤 이런 진화 과정입니다. 산호초 어떤 이런 개발 또는 어떤 이런 발전의 어떤 진화 과정이죠. 바로 새로운 종을 만들고자 하는 목표. 그런데 어떤 새로운 종이냐? 좀 더 기후에 좀 뭐겠습니까? 이렇게 잘 견딜 수 있는 이런 거죠. 그래서 기후에 좀 더 잘, 즉 기후변화에 좀 더 잘 견딜 수 있는 새로운 종을 좀 개발하고자 하는 어떤 이런 목표를 갖고 이 진화 과정에 좀 직접적으로 좀 개입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소위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즉 위쪽에 나와 있는 좀 이렇게 산호초들한테 취약한 상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뭐 해결하려고 소위 작업하는 동시에 또 역시나 이제 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개입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 기후변화에 좀 더 잘 버틸 수 있는 어떤 이런 새로운 종들을 개발하고자 하는 어떤 이런 진화 과정에 또 이제 개입을 직접적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어떤 보조 어떤 이런 진화 전략에는요, 뭐가 있느냐? 스트레스를 좀 조절을 하고요, 선택적으로 좀 번식을 좀 시키고, 그다음에 어떤 유전자의 어떤 이런 재구성 같은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바로 이렇게 어떤 보존 전략과는 좀 반대로, 그런데 이제 어떤 보조 전략이냐? 바로 이런 어떤 번식을 시키는 거죠. 인공 환경에서 이 산호초를 번식을 시키는 것과 같은 보존 전략과는 좀 반대로 이 보조 전략, 즉 보조 어떤 이런 진화 작업은 결국은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뭐 하는 데 있어서? 가속화시키는 데 있어서. 뭐를 가속화시키느냐? 바로 이 산호초가 어떤 자연 서식지에서의 어떤 이런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속도에 대한 가속화를 시키는데 어쨌든 나름대로 좀 효과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직접적으로 바로 추론될 수 있는 게 뭔지를 좀 봐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A번에 보시면 산호초는요, 소위 돌연변이가 되고 있다는 거죠. 소위 효과가 알려지지 않은, 즉 몇 년간 효과가 알려지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돌연변이가 되고 있다. 뭐 그런 내용 우리가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B번에 보시면 산호초는요, 추가적인 어떤 이런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어집니다. 과학적인 실험 동안 그런 거 우리가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C번에 보시면요, 산호초들은요, 소위 후세대, 미래 세대를
하기 위해서 소위 뭐겠습니까? 좀 보존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어떤 이런 기후 조절 탱크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D번에 보시면 산호초는요. 소위 빠르게 좀 적응을 못해요. 소위 뭐에 맞춰서 환경적인 변화에 맞춰서 빠르게 좀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바로 이 부분 어디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답은 이제 D번으로 가는 거죠. D번에 대한 확인은 우리가 아까 이제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보조 어떤 이런 진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바로 이런 어떤 보조 진화가 바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 뭐 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어떤 자연 서식지세의 어떤 이런 변화에 산호초가 적응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될 거냐? 산호초가 사실은 뭐다 어떤 이런 변화에 적응하는 속도가 좀 느리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빠르지가 못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다. 바로 이런 부분을 가다 보니까 답 이룰 수 뭐겠습니까? 답은 D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지문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돼서는 안 될 거다. 반드시 근거적인 부분 우리가 좀 찾아주실 필요가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 이 D번 우리가 답을 낼 수 있었던 거는 충분한 근거가 어디 나와 있느냐? 마지막 줄 쪽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통해서 저희가 답은 뭐다? 답은 D번으로 갈 수가 있고요.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될 건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추론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2, 3차 추론으로 빠지시면 안 된다라는 것도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1지문 2문항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1지문 2문항 문제를 푸실 때는 먼저 문제를 먼저 확인하시고 나서 저희 문제 유형별에 따른 접근법을 통해서 답을 뽑아낸다는 느낌으로 좀 가주셔야 되죠. 가능한 1지문 2문항 문제에서는 지문 전체를 다 보지 않도록 하셔야 될 거다. 소위 답을 뽑아낸다는 의미 자체가 가능한 지문 전체를 다 보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저희가 이제 준비되어 있는 문제는 우선 6번 문제는 correct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는 추론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correct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과 지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비교, 대조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거고요. 또한 우리가 항상 기억해 주실 건 탭셋은 무슨 방식을 많이 쓰다 보니 소위 패러프레이징 방식을 많이 쓰다 보니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이 또 지문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을 수 있다. 그것 좀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에 추론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단문으로 나와 있는 실전 문제에서 23, 24, 25번에 해당되는 그 추론 문제를 푸실 때는 지문 내용 보시고 이제 추론될 수 있는 게 뭔지를 이제 봐주실 필요가 있겠지만 1지문 2문항 문제에서는 어쨌든 가능한 지문 전체를 다 보지 않는 게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보기를 먼저 확인하시고 나서 지문 내용 읽어가면서 추론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 이제 거기서 멈춰 주실 필요가 있을 거다. 먼저 우리 correct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A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건물을 강타한 화재가 상층부 2층에서 소위 이제 시작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이 어디 나와 있나 봤더니 상층부 2층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저기 앞쪽에 보시면 상층부 2층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는 보니까 본명이 뭐였습니까? 상층부 2층에서 화재가 있었다라고 하지만 지금 저희 지문에서 보게 되면 화재가 아니라 소위 뭐가 나와 있느냐? 소위 큰 어떤 이런 파열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뭐에? 배관 시스템에 큰 파열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소위 스프링클러에 소위 물을 대주는 바로 이 배관 시스템에 어떤 큰 파열이 있다 보니 바로 이런 것들이 뭘 만들게 됐느냐? 바로 상층부 2층에 홍수를 야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상층부 2층에는 화재가 난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뭐다? 물이 많이 넘쳐 흐른 어떤 이런 상황 나와 있기 때문에 A번 안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우리 B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번에 보시면 지불이라고 하는 것이 제공이 되게 될 겁니다. account for, 처리하다. 뭐를 처리하기 위해서? 개인 소지품의 어떤 이런 로스는 손실을 처리하기 위해서 소위 지불이라는 것이 제공이 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또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보시면 이제 소위 어떻게 보면 보상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 단어가 이제 좀 보시면 패러프레이징이 되고 있습니다. 수리를 할 수 없는 물건에 대한 수익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이 손실에 대한 즉 개인 소지품의 손실에 대해서 페이먼트가 소위 지불이라는 것이 제공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패러프레이징 표현이 뭐가 될 수 있냐? 소위 보상이란 단어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바로 여기에 B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답은 B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예요.
C번에 보시면 몇몇 세입자들은요, 소위 벌금을 받게 될 겁니다. neglect 그러면 소위 무시하다는 거죠. 소위 정비 과정을 무시한 것 때문에 소위 벌금을 받게 될 거다. 이런 내용 나와 있지 않고요. D번에 보시면 회사 하나가 프림로즈 아파트와 그 다음에 팰리세이드 모텔을 다 소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고유명사 확인을 한번 해주셔야 될 겁니다. 보니까 팰리세이드 모텔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 아파트와 그 다음에 이 모텔을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수리 기간 동안 소위 뭘 한다는 겁니까? 근처로 일시적으로 소위 뭐다? 팰리세이드 모텔로 옮겨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의 회사가 아파트와 이 모텔을 다 소유하고 있다는 정보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단지 그냥 아파트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근처에 있는 팰리세이드 모텔로 임시적으로 조금 이동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D번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답이 될 수는 뭐다? 답은 B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우리 이제 7번 문제 보시면 추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추론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3, 24, 25번에 소위 단문에서 나와 있을 경우에는 지문 내용을 좀 보시고 추론될 수 있는 게 뭔지를 봐주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1지문 2문항에서 나왔을 때는 보기를 좀 먼저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이고 내용 읽어가면서 추론될 수 있는 게 뭔지를 좀 봐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보니까 소위 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서 추론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번에 보시면 바로 이 주민들은요 완전히 건물 밖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 B번에 보시면 바로 이 주민들은요 비어있는 아파트로 이동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보시면 우리가 잠깐 확인했었지만 아까 뭐였습니까? 아파트가 아니라 소위 이제 뭐겠습니까? 모텔로 이제 이동이 되는 상황이었죠. 그 다음에 C번에 보시면 바로 이제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소위 소방서에다가 연락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D번에 보시면 don't have to 동사죠. 우리 don't have to 동사의 뜻은 뭡니까?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낼 필요가 없다, 임대료를 낼 필요가 없다, 적어도 한 달 동안은 임대료가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를 이제 머릿속에 좀 기억하신 상태에서 내용 읽어가면서 과연 추론될 수 있는 게 뭔지를 좀 봐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내용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2층 상층부 그죠? 상층 2층부에 소위 이제 이 스프링클러가 소위 어떤 파열이 있다 보니까 소위 이제 뭐가 됐다라고 하는 거 홍수가 이제 난 상황입니다. 이제 수리가 이제 들어간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리가 진행되는 동안이랬습니다. 우리 주민분들은요, 일시적으로 소위 뭐다 또는 임시적으로 옆에 근처에 있는 팰리세이드 모텔로 이제 이동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자,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거기에다가요, 바로 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소위 임대료는 웨이브죠. 웨이브 하니까 소위 뭐겠습니까? 소위 면제, 포기하다. 즉 임대료가 소위 포기가 되고 면제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수리 기간 동안에는 소위 뭐다?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임대료라고 하는 건 월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수리 기간 동안에 임대료가 소위 면제가 되고 포기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최소 한 달 동안은 임대료를 안 내도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겠죠. 여기서 끊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론 문제 같은 거 푸실 때는 보기를 먼저 확인하시고 난 상황에서 보기 내용 이해를 하시고 나서 지문 내용 읽어가면서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거기서 멈추시면 될 거다. 충분히 이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수리 기간 동안에 소위 임대료는 소위 면제가 되고 포기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임대료의 기준은 이제 월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소위 7번 보시면 D번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소위 한 달 동안 적어도 최소 한 달 동안은 면제료가 소위 임대료가 면제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겠죠. 답은 뭐다? 답은 D번으로 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추론 문제의 어떤 접근법은 소리가 단문에서 나왔을 경우에 23, 24, 25번에 나왔을 때는 지문 내용 보시고 보기를 보는 것이 좋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1지문, 2문항 쪽에서는 가능한 지문 전체를 다 보지 않는 게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보기를 좀 먼저 확인하시고 지문 내용 읽어가면서 정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거기서 멈추실 필요가 있을 거다. 그래서 워낙 시간이 부족한 시험이기 때문에 가능한 지문 전체를 다 보지 않도록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저희가 또 좋은 문제 많이 풀었고요. 오늘 문제 또 여러분들께 많은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 점수 잡는 해커스.